안녕하세요. 2025년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시 바람도 좀 불면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왕 오는 거 좀 충분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봄 가뭄이 심한데 저희 지역은 조금 비가 내렸는데요. 참고로 얼마 전에 인근에 제가 그 장례식장 가다 보니까 바로 같은 상주라도 한창은 비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왕 오늘 비가 오는 거 좀 충분히 맞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최근 질문이 많은 칼슘 유황비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칼슘 유황비료를 받아놨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고토스키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 참고 바랍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토양 개량 목적으로 이제 그 알칼리 성분, 즉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이 석회, 고토석회 공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오늘은 요게 뭔가 하면 칼슘 유황비료입니다. 칼슘 유황비료 이렇게 칼슘이 26% 들었고요. 석회질이. 그리고 유황이 32%가 들었습니다. 칼슘과 유황은 다량원소라 하죠. 우리 16원소 중에서 다량원소인데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이 세 가지를 비료의 3요소라 그러고요. 그 외에 이렇게 칼슘, 유황,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6가지를 다량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량원소라고 합니다. 작물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미량요소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칼슘과 유황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칼슘 유황비를 주로 사용하는 뭐 마늘이나 양파, 다른 작물, 뭐 고추나 배추, 그리고 이제 뭐 감자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도 그림이 돼 있네. 많이 이용하는 것들 돼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 사용 방법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저 사용 설명서를 보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칼슘하고 유황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칼슘은 알칼리성이고요. 산도가, 유황은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석회를 좀 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밭에도 좀 석회를 뿌리고 싶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용성인비도 이렇게 알칼리분이 들어있잖아요. 알칼리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40%가 알칼리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0% 듣는데 여기는 참고로 칼슘 유황에는 26% 듣습니다. 이거보다도 용성인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40%고 석회고토는 이렇게 보시면 51%가 들었습니다. 5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칼리성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황하고 칼슘은 한쪽은 산성, 한쪽은 알칼리성이 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합치면 이게 중성입니다. 즉 이것을 뿌리 가지고 토양 산도를 조정하겠다. 그건 아니다. 석회나 유황은 공급되되 토양 산도는 조정이 안 된다. 토양 산도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성질인 토양은 이제 이런 고토석회라든지 뭐 용성인비라든지 아니면 생석회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뿌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토양이 개량이 된다. 요건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공급하는 토양 개량제입니다.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토양 개량을. 그러나 이거는 이제 칼슘이나 유황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뿌려준다.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전국 다 그런 건 아닌데 지역에 따라서 시군 그리고 농협 간의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칼슘 유황을 보조로 공급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 지역도 하고 있고 인근 지역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농협에서 30%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20% 시보조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포당 이게 6,200원이거든요. 한 포에 정상적으로 내 돈 주고 구입했을 경우에 6,200원 하는데 3,000원을 지원해주고 자본하면 3,2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요것을 제가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 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 신청을 하니까 농업경제등록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니까 저하고 제 농지 면적에 안분해가 주거든요. 그래서 14포 일단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 시군 잉여 사업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매년 신청을 보니까 2월 달에 받아가지고 이제 공급은 뭐 한 3월 말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예, 금년도 그래 저도 받아 놨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이제 특성을 보면요, 요 칼슘 유황비료 특성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먼저 사용량은 한 포 가지고 이게 30평에서
50평 보시면 됩니다. 사용량 여기 어디 안 적어놨나? 여기 적어놨네요. 이렇게 300평, 1000평방미터 300평이잖아요. 여기다 100에서 200kg, 100kg면 5포잖아요. 그리고 200kg면 10포입니다. 그러니까 300평당 5포에서 10포. 그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방 되어 있지만 황하고 칼슘, 석회, 그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 고토석회보다도 용해도가 여기도 적어놨던데, 여기 있네. 용해도가 특성 및 효과, 고토석회에 비해서 130배 높아가지고 칼슘 공급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성 및 내병성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저장성은 칼슘 효과고요. 내병성은 이제 칼슘이 들어가면 조직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이 덜 걸리고요. 그리고 유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병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또 특성이 또 뭔가 하면 칼슘은 잘 알다시피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성인비, 생석회, 고토석회 다 마찬가지고요. 석회는 이게 토양에 공급돼도 이용을 금방 작물이 못합니다. 배속 필요해, 그런 생각하면 돼요. 올해 뿌린 거 내년에 먹는다, 이런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 칼슘을 녹이려면 상당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칼슘은 공급이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칼슘을 주문해 가지고, 칼슘은 먼저 그 칼슘의 효과를 보면요, 먼저 사용 방법부터 설명해야 되겠다. 사용 방법은요, 가급적이면 좀 빨리 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좀 거석해도 20일 내지 30일 전에 좀 뿌려줘가지고 로타리 작업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파종이나 시비 전에 최소한 14일 전에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슘이 들어가고 비료분이 들어가고 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중에 훌 섞이면 가스가 발생됩니다. 특히 비료하고 석회는 같이 넣으면 가스가 발생돼요. 특히 칼슘하고 질소가 만나면 석회질소라는 그 가스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4일 이상 간격을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석회는 작물이 이용하기 좋도록 한 30일, 40일 전에 미리 해가지고 토양 혼화 처리, 즉 로타리 작업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과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끄러미로 만약에 뿌려주고 싶다, 그러면 겨울철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생육기 중에 뿌려주실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5월달 이전에, 5월 중에 다 뿌려주셔가지고 6월 장마 때 많은 비를 맞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나름대로 땅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사용 방법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칼슘과 유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칼슘입니다. 칼슘은 잘 아시다시피 토양 속에 들어가면 토양을 이제 입단화, 떼알 구조라고 그러죠. 단립 구조, 입단 구조를 말하는데 호달 구조, 떼알 구조 같은 말입니다. 떼알 구조를 만들어줘 가지고 통기성을 좋게 하고요. 아무래도 좀 뿌리 발육을 좀 좋게 합니다. 뿌리 발육을요. 그리고 또 칼슘이 하는 것은 세포망의 구성 원소잖아요. 펙틴 형성 만드는데 칼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단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장성도 뛰어납니다. 배추나 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칼슘이 꼭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므로 해가지고 병해충에 대한 내성이 증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칼슘이 결핍되면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제가 지난해 배추 제가 영상 많이 올리면서 설명드렸죠. 칼슘이 부족하면 팁번 현상 생긴다. 그리고 토마토, 배꼽, 썩은병 생기고요. 고추 같으면 끝이 무르는 증상, 이 칼슘 결핍 증상입니다. 탄저병과 다른 고추 무르는 증상. 그리고 대관령 쪽에는 이제 감자 더댕이병에 이 칼슘 유황비를 사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댕이병 감소율이 상당하다고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감자 더댕이병도 역시나 칼슘 결핍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배추 무름병이라든지 사과의 고르병, 이런 게 다 칼슘 결핍 증상입니다. 그리고 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황은 작물의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단백질 합성. 그러다 보니까 황이 부족하면 작물의 수량이 줄어들겠죠.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광합성의 구성원소는 아닙니다. 광합성의 구성원소는 알다시피 비료분에서는 질소하고 마그네슘인데, 여기도 보면 고토석회 마그네슘 있잖아요. 고토하고 마그네슘 같은 말입니다. 가해성 고토, 마그네슘과 질소가 광합성 하는데 구성원소고요. 그리고 이 황은
그 강화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작물의 당도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유황은 그 황은 작물에 있는 그 병해충이 가장 싫어하는 비료 원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모두싹, 규산황, 황영웅, 뭐 석회유황합제 이런 게 전부 다 황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그 자재들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은요, 제가 요약해가지고 역시나 댓글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제가 여기 포대 뒷면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반복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제가 영상 길게 찍으니까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이해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은요, 칼슘 공급에 의한 토양 개량과 토양 개량도 되고 토양이 입단화되고 띠알 구조되거든요. 그리고 작물에 필요한 다양원소, 즉 칼슘과 유황,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질소, 인산, 카리, 그리고 그 황, 칼슘, 마그네슘 여기 다량 원소입니다. 이것을 같이 공급해서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 용해도는 고토스키에 비해서 130배 높아서 그 공급 효과가 높다. 물론 이때는 물이 많아야 됩니다. 칼슘은 고토스키 마찬가지, 칼슘유황 마찬가지 수분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물의 저장성 및 내병성이 증대된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당도, 향, 때깔 등 유황 성분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한 곳, 즉 유황에 의해서 당도나 향이나 때깔이 증진된다. 또 토양 침식에 의한 경사지 및 과수원 이런 데는 이제 뿌리 발육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칼슘의 역할이죠. 이때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간척지 같은 곳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작물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산성 토양. 왜냐하면 석회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중성이지만 좀 개량이 됩니다. 그리고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작물들 금방 이야기했죠. 감자 더듬이병이라든지 배추 팁벌 현상이라든지 고추 같은 경우도 고추 끝이 무르는 칼슘 결핍 증상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짙은 녹색과 왕성한 생육이 필요한 그런 잔디라든지 이런 간척지 이런 부분에도 여기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제가 300평당 5포 내지 10포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나는 다른 거를 이제 이렇게 석회질 비료를 뿌렸어요. 뭐 고토석회라든지 용성인비라든지 이런 석회질을 좀 뿌렸는데 이제 보니까 칼슘 유황도 좋다고 하고 황도 공급하고 싶네. 좀 더 뿌려도 되는가? 이런 경우는 미리 뿌려놓은 이런 석회질 비료가 내가 얼만큼 뿌려줬는가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과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뿌리는 석회질 비료가 평당 1kg, 즉 20평에 한 포 정도 뿌렸다. 그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한 300평에 한두 포 뿌렸다. 그런 경우는 하셔도 됩니다. 석회질 비료 합계해가지고 이런 뭐 고토석회라든지 칼슘유황이나 이런 용성비 합계해가지고 평당 1kg까지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제가 금방 그 설명드리면서 이제 그 이런 부분을 설명했어요. 또 분명히 댓글로 질문하실 겁니다. 뭐냐? 이것을 뿌릴 때 이제 칼슘유황을 뿌릴 때 퇴비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깊게 혼합처리하면 좋다고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가지고 한 작물을 심기 2, 30일 전에 미리 석회하고 퇴비하고 같이 넣어 섞어가지고 로타를 쳐놓으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수의사항 없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보면 이런 석회 같은 경우는요 그 비료나 이런 거 같이 사용하지 말아 돼 있어요. 퇴비도 보면요 이런 석회나 비료 같이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에 적어놨어요. 왜? 자기들 거 혹시 문제되면 그 이제 크림이 문제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로 원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왜? 여건에 따라 가지고 특히 주말 농장이라든지 이제 주말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뿌리고 다다음 주에 뿌리고 이거 한번 하고 또 다다음 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작물을 심겠습니까? 그래서 늘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더라도 퇴비하고 석회는 같이 뿌려가야 로타를 치면 좋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뿌려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복분자 모종이나 다른 삼동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바짝만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최근에 이제 그 질문이 많은 칼슘 유황비를 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그 설문같이 적어놨네요. 토양을 건강하게, 작물을 튼튼하게, 즉 칼슘의 역할이고 유황의 역할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당도 있고 색깔 있고 이런 부분들이 16원소 중에서 다량 원소인 칼슘과 유황의 그런 특징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드리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이거 광고성 아닙니다. 혹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